57세 정민 씨는 마지막으로 그녀를 보았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는 그녀의 뒷모습을 3개월 동안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서 그를 기다렸던 그녀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제서야 정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보냈던 수많은 신호들을, 따뜻한 미소, 긴 시선,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혼자 집에 있으면 너무 적막해요라고 했던 그 말까지 모든 것이 사랑의 신호였다는 것을.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과 함께 그 카페에 나타났으니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에 누군가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그 신호들. 오늘 모든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행복한 사랑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이 특별한 시간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중년층의 사랑과 관계에 대해 상담해온 시니어 상담 전문가입니다. 그동안 만난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서로를 그리워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몰라서 놓쳐버린 사랑들이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오래전 직장 동료가 유독 당신에게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때는 원래 털털한 사람이니까 하고 생각했었다가 나중에 다른 사람을 통해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된 경험 말입니다. 아니면 헬스장에서 만난 여성이 항상 당신 근처에서 운동하고 자주 말을 걸어왔는데 그냥 친근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남성과 함께 나타나는 걸 보고서야 아, 그때 그 행동들이 하고 깨달은 경험 말입니다. 제가 상담실에서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으실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특히 중년 남성들은 이런 후회를 안고 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 우리는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놓치게 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중년 여성들의 사랑 표현 방식이 젊은 시절과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20대, 30대의 사랑은 어떤가요? 직접적이고 열정적입니다. 좋아해요, 만나요, 사랑해요. 이런 말들이 거침없이 나오죠.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올리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어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넘어서면서 여성들의 사랑 표현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마치 고급 와인처럼 깊고 은은해집니다. 겉으로는 조용하지만 그 안에는 젊은 시절보다 더 깊고 진실한 감정이 담겨 있어요. 이런 변화에는 깊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중년 여성들은 인생에서 한 번 이상의 큰 상처를 경험했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겪었을 수도 있고, 오랜 연인과의 이별을 겪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신당한 기억이, 때로는 사랑했지만 이해받지 못했던 아픔이 그녀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작년에 상담받으러 오신 52세 김영희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20년 결혼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면서 이혼하게 됐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부족했을까 자책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다시는 사랑 같은 건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외로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누군가와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싶고 함께 영화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지만 쉽게 다가갈 수가 없더라고요. 또 상처받을까봐, 또 실망할까봐. 이것이 바로 많은 중년 여성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다시 상처받을까봐 조심스러워 하는 거죠. 사회적 시선에도 부담을 느낍니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중년 여성의 연애에 대해 보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도 있는데 뭘
애들도 다 큰데. 철이 없네 이런 시선들이 그녀들을 위축시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한 분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음에 드는 남성이 있긴 해요. 하지만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망설여져요. 특히 아이들이 알면 어떻게 생각할까 싶어서. 그래서 마음은 있지만 표현을 못하겠어요. 이런 부담감 때문에 중년 여성들은 더욱 신중하게, 더욱 조심스럽게 감정을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을 때와 달리 중년 여성들은 인생의 쓴맛과 단맛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감정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외모나 조건을 많이 봤어요. 하지만 이제는 마음이 통하는 사람, 진정으로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을 원해요. 그런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섣불리 마음을 열고 싶지 않아요. 이것이 또 다른 상담자분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떨까요? 남성들은 호감이 가는 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성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남성들이 신호를 놓치는 원인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직접적인 의사소통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남성들은 일반적으로 예 또는 아니요, 명확한 답변을 선호합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의 감정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치 은은한 향수처럼 주의 깊게 느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둘째, 자신감 부족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괜히 오해했다가 민망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들이 그들을 더욱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셋째, 과거의 상처 때문입니다. 중년 남성들도 나름의 상처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에 대해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요.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자신의 신호를 읽어줄 사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민 씨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민 씨는 57세 회사원이었습니다. 이혼 후 3년째 혼자 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들르는 카페가 있었는데 그곳에서 항상 같은 시간에 커피를 마시는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단골 손님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여성이 자신을 유독 자주 그리고 오래 바라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선이 마주치면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며칠 후 그녀가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오시네요. 저도 단골이에요. 그때부터 조금씩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날씨 이야기, 커피 이야기, 그리고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까지. 혼자 살다 보니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조용해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 있는 곳에 일부러 나와요. 집에 혼자 있으면 할 일이 없어서. 주말이 제일 길어요. 예전에는 요리하는 걸 좋아했는데 혼자 먹을 거 하려니까 의욕이 안 나더라고요. 그녀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는 그냥 혼자 사는 사람의 일상적인 하소연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어느 날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민 씨는 퇴근하면 주로 뭐 하세요? 저는 요즘 드라마 보는 재미로 살아요. 그런데 혼자 보니까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아쉬워요. 이것은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는 여전히 알아채지 못했어요. 그렇게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민 씨가 평소보다 늦게 카페에 갔는데 그녀가 다른 남성과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들은 매우 자연스럽고 편안한 모습이었어요. 그제서야 정민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보냈던 모든 신호들을, 그리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다는 것을.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자주 일어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시간은 바로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함께 알아볼 내용은 크게 5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눈빛과 시선의 비밀 코드, 두 번째는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신호들, 세 번째는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는 노력들, 네 번째는 거리감의 변화와 그 의미, 다섯 번째는 자신을 더 아름답게 보이려는 변화들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신호들을 읽었을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어떻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해야 하는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의미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더 세심하게 배려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중년 여성의 마음을 읽는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까지 놓쳤던 소중한 인연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용기도 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눈빛이 말하는 첫마디 말입니다. 눈빛만큼 정직한 것은 없습니다. 입술은 거짓말을 할 수 있어도 눈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특히 중년 여성의 눈빛에는 젊은 여성들과는 차원이 다른 깊이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상대방과 눈을 마주치면 1, 2초 정도 보다가 자연스럽게 시선을 돌립니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적절한 시선 교차의 시간이죠.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3초, 4초, 때로는 5초까지도 당신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선을 돌리는 방식입니다. 관심 없는 사람을 볼 때는 그냥 무표정하게 시선을 돌리지만 당신에게 관심이 있을 때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시선을 돌립니다. 마치 들켰네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55세 이연수 씨는 지난해 제게 이런 상담을 요청해 왔습니다. 회사 근처 헬스장에 다니는데 항상 같은 시간대에 운동하는 여성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그냥 인사만 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분이 저를 유독 자주 바라보시더라고요. 운동하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그분이 저를 보고 계시고 시선이 마주치면 살짝 미소 지으면서 시선을 돌리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의 매일 같은 일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확신을 못하겠어서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해서요. 이연수 씨의 경우는 전형적인 관심의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이런 상황에서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빈번한 우연한 시선 교차는 당신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임이나 회의 또는 같은 공간에 있을 때 자꾸만 눈이 마주치는 경우입니다. 한두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하루에 5-6번, 그것도 며칠 연속으로 반복된다면 그것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그녀가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당신을 계속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당신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말을 할 때 그녀가 다른 곳을 보지 않고 오직 당신만 바라본다면 특별히 주목해 보세요. 특히 진지한 표정으로 당신의 입술과 눈을 번갈아 가며 본다면 그것은 당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시선은 단순한 예의나 관심을 넘어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경고가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런 시선의 신호를 계속 무시한다면 그녀는 영영 당신을 바라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자존심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두 번째 신호는 마음속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나눈다는 것은 중년 여성에게 있어서
매우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젊을 때는 누구에게나 쉽게 마음을 열지만 나이가 들수록 진짜 믿을 만한 사람에게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예전 남편이 그랬어요. 전 연인은 이해를 못 해주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꺼낸다면 매우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자신의 과거를 알려주면서 동시에 현재의 감정 상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라는 메시지인 거죠. 특히 그때는 이해받지 못했어요. 혼자라는 게 이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같은 표현이 나온다면 그것은 이해해줄 사람, 함께해줄 사람을 찾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외로움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도 신호입니다.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혼자 밥 먹는 게 이제 정말 지겨워졌어요. 주말이 되면 할 일이 없어서 답답해요. 드라마 보다가 재미있는 장면이 나와도 나눌 사람이 없어서 아쉬워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된다면 그것은 그녀가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0세 박미정 씨와 58세 최철호 씨는 같은 회사 다른 부서에서 일하는 동료였습니다. 점심시간에 가끔 같은 식당에서 마주치게 되면서 인사를 나누는 사이였죠. 어느 날 우연히 같은 테이블에 앉게 되었는데 박미정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가 대학교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집이 너무 조용해져서 힘들어요. 20년 넘게 아이 중심으로 살다가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최철호 씨는 그냥 빈둥지 증후군 정도로 생각하고 적응하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또 만났을 때 박미정 씨가 또 다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 준비하는 재미로 살았는데 이제는 혼자 먹을 거 하려니까 의욕이 안 나요. 그래서 요즘 거의 배달 음식만 시켜 먹어요. 건강에 안 좋은 줄 알면서도. 이때도 최철호 씨는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직접 해 드세요 라고만 답했습니다. 그 후로도 박미정 씨는 계속해서 자신의 일상과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 새로운 취미를 찾고 싶다는 이야기,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최철호 씨는 모든 것을 단순한 일상 대화로만 받아들였습니다. 6개월 후 박미정 씨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녀가 최철호 씨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대화해 주셔서 감사했어요. 점심시간이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그제서야 최철호 씨는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모든 이야기들이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관심과 애정을 구하는 표현이었다는 것을. 또한 이런 경우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자 입장에서는 어떨 것 같아요?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생각을 알고 싶어 하고 당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개인적인 문제나 감정적인 문제에 대해 당신의 조언을 구한다면 그것은 당신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싶어 한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에게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직장일, 가사일, 자녀들 돌보기, 부모님 모시기.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바쁜 일상을 살고 있거든요. 그런 바쁜 일정 속에서도 당신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한다면 그것은 당신에 대한 특별한 관심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만나네요. 오늘도 같은 시간에 오셨네요. 이런 상황이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 발생한다면 의심해 보세요. 정말 우연일까요? 커피숍, 헬스장, 마트, 심지어 출퇴근길까지. 자꾸만 마주치게 된다면 그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당신의 동선을 파악하고 의도적으로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것은 당신과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를 만들려는 노력입니다. 대화 시간을 늘리려고 한다는 것도 신호입니다. 원래는 간단한 인사만 나누던 사이였는데 점점 대화 시간이 길어집니다. 5분, 10분, 때로는 30분까지도 당신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요. 그런데 하면서도 쉽게 자리를 뜨지 않습니다. 분명히 할 일이 있다고 했으면서도 계속 새로운 화제를 꺼내며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요. 이것은 당신과 함께 있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는 의미입니다. 60세 김광수 씨와 55세 윤소영 씨는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에서 만났습니다. 김광수 씨의 증언입니다. 처음에는 정말 우연이라고 생각했어요. 제가 보통 저녁 7시쯤 헬스장에 가는데 그분도 비슷한 시간에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시간을 바꿔서 오후 5시에 갔는데도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신기하다 싶어서 며칠 더 관찰해 봤는데 제가 언제 가든 그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제 스케줄을 파악해서 맞춰서 오시고 계셨던 거예요. 윤소영 씨의 고백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 김광수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운동하는 모습도 멋있고 인사할 때 미소도 따뜻하고 그래서 언제 오시는지 몰래 파악했죠. 평일에는 7시, 주말에는 오후 3시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시간에 맞춰서 갔어요. 물론 운동도 해야 했지만 솔직히 김광수 씨 보는 재미로 간 것도 있었어요. 이런 노력 끝에 두 분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지금은 연인 사이가 되었습니다. 적극적인 만남 제안, 즉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점심 같이 드실래요? 시간 되시면 영화 한 편 볼까요? 이런 제안들이 나온다면 확실한 신호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쉽게 이런 제안을 하지 않아요. 정말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만 이런 말을 합니다. 더 적극적인 경우에는 요즘 재미있는 전시회가 있던데 같이 가볼까요? 새로 생긴 맛집이 있는데 혼자 가기는 그렇고 주말에 등산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만남을 제안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만약 그녀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당신이 바쁘다는 이유로 계속 거절한다면 그녀는 더 이상 제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의 자존심은 생각보다 강하거든요. 네 번째 신호는 거리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물리적 거리는 심리적 거리를 반영합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당신과의 거리를 좁히려고 할 것입니다. 회의실에서, 식당에서 또는 모임에서 그녀가 항상 당신 근처에 앉으려고 한다면 주목하세요. 여기 자리 있나요? 옆에 앉아도 될까요? 이런 말과 함께 당신 곁자리를 선택한다면 그것은 당신과 가까이 있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일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된다면 의도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말을 할 때 팔을 가볍게 터치한다거나 웃으면서 어깨를 툭 친다거나 이런 접촉들이 늘어난다면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정말요? 그래요? 맞아요. 이런 말과 함께 당신의 팔이나 손을 살짝 터치한다면 그것은 강력한 호감의 신호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함부로 신체 접촉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편하고 가까운 사람에게만 이런 행동을 보입니다. 사람마다 불편하지 않은 거리가 있습니다. 보통 1m 정도가 일반적인 사회적 거리인데 그녀가 당신만큼은 더 가까이 와도 불편해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대화할 때 당신 쪽으로 몸을 기울인다거나 귀를 가까이 댄다거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앉는다거나 하는 행동들도 관심의 표현입니다. 다섯 번째 신호는 자신을 더 아름답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 더 아름다워지고 싶은 것은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여성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중년 여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더 신경 쓴다거나 헤어스타일을 바꾼다거나 새 옷을 입고 나타난다거나 이런 변화들이 보인다면 주목해 보세요. 특히 당신을 만날 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어 한다는 의미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향수를 사용하지 않던 사람이 갑자기 은은한 향기를 풍긴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특히 당신과 가까이 있을 때 좋은 향기가 난다면 그것은 당신을 의식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외모뿐만 아니라 말투, 행동, 심지어 걸음걸이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소보다 더 밝아 보이고 더 활기차 보인다면 그것은 사랑의 감정이 그녀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5가지 신호를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모든 신호들을 확인했다면 그 다음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성들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치명적인 실수들 중 첫 번째 실수는 그냥 친절한 사람이겠지 하고 넘기는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설마 나한테 관심이 있을까? 그냥 원래 친근한 성격이겠지 하면서 모든 신호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중년 여성들은 함부로 친근하게 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무덤덤한 반응입니다.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거나 시간을 함께 보내자는 제안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하고 흐지부지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반응은 그녀에게 관심이 없구나, 나만 혼자 착각했구나 하는 생각을 들게 만듭니다. 세 번째 실수는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의 신호를 알아채기만 하고 자신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중년의 사랑은 일방통행이 될 수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어야 진전될 수 있습니다. 그럼 올바른 반응 방법을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진심으로 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녀가 개인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런 일이 있으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이해가 돼요. 이렇게 공감해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누세요. 두 번째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자는 제안에는 좋은데요. 언제가 좋으실까요? 저도 그런 곳에 가보고 싶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답변하세요. 그리고 다음 만남에 대한 제안도 당신이 먼저 해보세요. 세 번째는 자연스럽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죠. 요즘 선생님과 이야기하는 시간이 정말 즐거워요. 선생님 덕분에 요즘 기분이 좋네요. 선생님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참 빨리 가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호감을 표현해 보세요. 59세 장동원 씨는 3년 전 아내를 암으로 떠나보낸 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동네 도서관에서 만난 53세 김혜진 씨와 인연이 되었습니다. 김혜진 씨는 이혼 후 5년째 혼자 살고 있었는데 장동원 씨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서관에서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인사만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김혜진 씨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요즘 무슨 책 읽으세요? 저도 그 작가 책을 좋아해요.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있나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고 점점 개인적인 이야기들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김혜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요즘 집에 혼자 있으면 너무 조용해서 견디기 힘들어요. 그래서 도서관에 자주 나와요. 그런데 여기서 장동원 씨 같은 좋은 분을 만나게 되어서 다행이에요.
이때 장동원 씨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떠난 후로 혼자 지내는 게 정말 힘들었는데 혜진 씨와 대화하면서 많이 위로받고 있어요. 혜진 씨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요즘 제일 즐거운 시간이에요. 이 한마디가 두 사람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김혜진 씨는 장동원 씨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고, 장동원 씨는 김혜진 씨의 신호를 정확히 읽고 적절하게 반응했던 것입니다. 그 후 두 분은 자연스럽게 만남을 늘려갔고, 6개월 후 연인이 되었으며, 작년에 재혼에 성공했습니다. 장동원 씨는 처음에는 저도 확신이 안 섰어요. 혹시 제가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어서. 그런데 혜진 씨가 계속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시고 자주 만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이게 신호구나. 그래서 저도 솔직하게 제 마음을 표현했죠. 그게 전환점이었어요. 김혜진 씨는 사실 처음에는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나이도 있고 또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못하고 계속 돌려서 얘기했죠. 그런데 장동원 씨가 제 마음을 알아주시고 또 본인 마음도 표현해 주시니까 정말 고마웠어요. 그때부터 용기를 내서 더 적극적으로 다가갈 수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보내는 5가지 신호는 첫 번째, 눈빛과 시선의 변화. 두 번째, 감정을 나누고 싶어 하는 마음. 세 번째,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려는 노력. 네 번째, 거리감의 변화. 다섯 번째, 자신을 더 아름답게 보이려는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들을 확인했을 때의 올바른 반응법까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중년의 사랑은 젊은 시절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더 신중하고 더 깊이 있고 더 소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고 더욱 진심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주변의 누군가가 조용히 신호를 보내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여성은 말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다시 상처받을까봐, 다시 실망할까봐.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분명히 사랑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습니다. 정민 씨는 지금도 그때를 후회합니다. 그녀가 보냈던 수많은 신호들을 왜 알아채지 못했을까?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다면 지금쯤 둘이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을 텐데. 하지만 후회는 이미 늦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여러분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주변을 세심하게 살펴보세요. 혹시 당신을 유독 오래 바라보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당신에게만 개인적인 이야기를 털어놓는 사람이 있나요? 혹시 당신과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나요? 있다면 더 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그 신호들을 놓치지 마세요. 20대, 30대에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년이 되면서는 그런 기회들이 점점 줄어들죠. 어쩌면 지금 당신 앞에 있는 이 기회가 인생의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하고 더욱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욱 용기 있게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시작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의 행복한 사랑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녀는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알아줄 사람을, 자신의 신호를 읽어줄 사람을 놓치지 마세요. 그것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니까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주변의 다른 분들에게도 나눠주세요. 어쩌면 그 한 번의 나눔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으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